치매와 치매 가족의 간병과 돌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치매라는 진단명 앞에 가족들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막막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며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면 그 진행을 늦추고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1. 치매의 대표적 증상.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질문과 단어의 상실. 방금 물어본 것을 수십 번 다시 묻거나 리모컨 같은 쉬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저거라고만 부르게 됩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혼동. 익숙한 집 앞에서도 길을 잃거나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성격의 급격한 변화.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런 신호들은 나 좀 도와줘라고 보내는 뇌의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2. 치매 단계별 증상 바로 알기. 먼저 치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초기, 1 내지 3년, 주로 최근 기억부터 사라집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죠. 성격이 변하거나 의심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중기, 2 내지 10년,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고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집안 가전제품 사용법을 잊거나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는 배회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생기죠. 말기 8 내지 12년, 식사, 씻기 등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걷거나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지며 인지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단계별 주요 증상 및 행동 변화 정리. 초기, 경도. 최근 기억장애. 방금 한 대화나 약속을 잊은 과거 기억은 선명함. 언어장애.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저거, 그거라고 표현함. 사회성 위축. 본인의 실수를 인지하고 당황하여 모임이나 외출을 피함. 중기, 중등도. 인지력 급격 저하. 오늘 날짜, 계절을 헷갈리고 익숙한 길에서 미아가 됨. 일상 수행 불가. 옷을 거꾸로 입거나 세수, 양치질 순서를 잊음. BPSD 발생, 망상. 돈을 훔쳐갔다. 환각, 배회, 공격적 행동이 나타남. 말기, 중증. 의사소통 단절. 단어 몇 개만 반복하거나 말을 거의 하지 못함. 신체 기능 상실. 대소변 조절이 안 되고 거동이 힘들어져 침상 생활을 함. 삼킴 장애. 음식을 삼키지 못해 폐렴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짐. 3. 가족들의 대처 방법. 마음가짐과 소통.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교정하려 하지 말기.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라고 다그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는 그 잊힌 기억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 배가 고프시구나. 그럼 조금 이따 맛있는 거 드릴게요 라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단순하고 명확한 대화. 이거 입고 저기 가서 손 씻고 오세요 같은 복잡한 지시보다는 옷 입을까요? 손 씻을까요? 처럼 한 번에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셋째, 주변 환경을 단순화. 집안의 가구 배치를 자주 바꾸지 말고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의 전선이나 문턱을 정리하는 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당일의 대화. 어제 한 약속을 기억 못하실 수 있으니 어머니 30분 뒤에 병원 가요처럼 그날 바로 챙겨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비언어적 소통. 말이 통하지 않을수록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손을 잡아주는 몸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4. 효율적인 돌봄과 관리 전략. 치매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일상을 정리해보세요. 첫째,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양치, 산책, 약 먹기 등 정해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면 환자가 불안감을 덜 느끼고 습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둘째, 치료에 끈 놓지 않기. 완치는 어렵더라도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환자에게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낙상주의. 치매 환자는 판단력 저하로 일반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6배나 높습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치매 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과 논리가 아닌 공감과 감정의 안정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요양과 돌봄 혼자 하지 마세요. 치매는 가족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는 포기가 아니라 전문 돌봄으로의 전환입니다. 환자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현실적인 간병 및 돌봄 대안, 국가 지원 시스템 활용하기. 혼자 돌보는 시간이 하루 6시간을 넘기면 보호자도 지치게 됩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 안심센터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도 사라지니까요. 치매 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면 가족들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역할 분담, 형제, 자매가 요일별로 돌봄을 나누는 등 책임을 분산해야 지치지 않고 오래 돌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 1 내지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습니다. 혜택은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 보호노인 유치원, 요양시설 입소 비용의 80에서 85%를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 치매 안심센터 활용 지역 보건소입니다. 조호물품 지원,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 방지 양말 등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약제비 진료비와 약가를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가족 지원, 보호자를 위한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립감을 덜어줍니다. 셋째, 현실적인 돌봄 서비스 종류.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아침에 모셔가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가능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간병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년의 일정, 기간 최대 9일 등 환자를 단기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막막한 길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줄 노인장기 요양보험 활용법과 등급 신청 요령을 현직 전문가의 조언처럼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치매가족의 필수 생존 전략, 장기 요양보험 완벽 가이드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나요? 앞길이 막막하고 눈물부터 나시겠지만 지금 당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이 혜택, 신청 안 하면 손해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해야 등급을 잘 받는지 몰라 답답하셨죠? 오늘 여기서 신청 방법부터 등급받는 꿀팁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신청 주체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1. 가장 쉬운 건 스마트폰입니다. 더 건강보험 앱을 깔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누르세요. 방법 2.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들고 가시거나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치매 어르신은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을 때 장기요양용 소견서를 미리 요청해 두시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등급조사 당일 절대로 효도하지 마세요. 신청하고 며칠 뒤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조사를 나옵니다. 이때가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평소엔 대소변도 못 가리시던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는 긴장해서 나 다 할 줄 안다며 정정하게 행동하시거든요. 이때 자녀분들이 옆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컨디션 좋네 하고 맞장구 치면 등급에서 탈락할 확률이 90%입니다. 요령 1. 잔치 효과를 경계하세요.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시면 슬쩍 자리를 피해 조사원에게 따로 말씀드리거나 미리 메모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요령 2. 실질적인 고충을 말하세요. 기억력이 나빠요라는 말보다는 밤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잡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집니다처럼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간조해야 합니다. 3단계는 나에게 맞는 서비스 고르기입니다. 자,
이제 등급이 나오셨나요? 보통 치매 어르신은 사내지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쇼핑하듯이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강력 추천합니다. 어르신 유치원입니다. 아침에 차가 와서 모셔가고 저녁에 데려다 줍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 최고입니다. 방문 요양도 아주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동무를 해줍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1년에 며칠은 보호자도 쉬어야죠. 어르신을 잠시 요양원에 맡기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비용의 85%에서 100%를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15% 내외니 정말 든든하죠. 치매 돌봄, 혼자 짊어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집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어르신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 정신행동 증상, BPSD 대처법, 현실적인 팁. 간병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망상이나 배회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망상, 도둑 맞았다 등 대응, 절대 아니라고 논박하지 마세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감정에 공감한 뒤 주의를 다른 곳 간식, 산책 등으로 돌리는 전환요법이 효과적입니다. 반복 질문 대응, 아까 말했잖아요. 라고 화내기보다 종이에 크게 써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거나 환자의 손을 잡아 심리적 안정감을 주세요. 환경의 단순화,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꾸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선 사람으로 착각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밤에는 거울을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받았던 느낌은 뇌에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죄책감은 버리고 치매에 대하여 더 공부하고 주변에 알려 도움받으세요. 오늘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힘겨운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